잠깐만, 에이. 이 상황에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되게 이상하게 들리잖아. 쥐는 곤란하다는 듯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A라 불린 여성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상황 파악을 하려는 듯 나와 쥐를 번갈아 보았다. 지금 이분 우리가 자신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야. 쥐가 설명하자 A는 쥐와 마찬가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나 익숙한 오해를 받고 있다는 듯, 아니 오히려 그런 오해는 언제 경험해도 재밌고 유쾌하다는 듯한 반응이었다. 정말 영화가 사람을 망쳐놓는 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번에 먹어봤는데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먹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말에 공포든 경악이든 어떤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여성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농담이에요. 들어와서 음식 맛 보세요. 아주 힘들게 구했거든요.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A는 쥐를 끌고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나를 억지로 끌고 갈 사람은 없다고 보여주려는 듯한 태도였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결백을 주장해서 나한테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되려 궁금해졌다. 차라리 이런 귀한 음식을 먹여줄 테니 식사 참가비로 10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면 덜 수상했을 것이다. 이 초대의 목적은 무엇일까? 정말로 5명이서 먹으면 허전하고 쓸쓸해서 인원수를 맞추려고 하는 것에 불과한 걸까? 나는 누구 한 명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낡은 골목에 홀로 남겨져 저 안으로 들어가 모험을 감행할지, 아니면 도망가서 한국으로 돌아가 이 일을 영영 수수께끼로 남겨놓을지 어리석고도 멍청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도망가는 게 현명하다고, 그깟 음식 하나에 목숨을 거는 게 말이 되냐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호기심은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쓸데없이 무모하게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하에서 풍겨오는 감미로운 향이 나를 붙잡았다.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다. 내가 이런 표현을 음식에 사용할 줄은 몰랐지만 그건 정말로 아름다운 향이었다. 맛이 향을 따라온다는 법은 없었지만 그 향은 자신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의 미각을 만족시켜줄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쥐의 말이 맞았다. 나에게는 그깟 음식 하나가 아니었다. 그들의 안목은 정확했다. 결국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자 절규에 찬 비명을 지르는 관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은은하던 그 향은 내려갈수록 더욱 강렬해졌다. 식충식물이 내뿜는 달콤한 향기에 이끌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늪지대의 벌레처럼 나는 어둠에 잠긴 칙칙한 계단을 그 향에만 의지해 내려갔다. 계단을 다 내려오자 창문 하나 없는 지하벽에 촘촘하게 꽂힌 촛불들과 그 사이에 버티고 서 있는 석상들이 눈에 들어왔다. 촛불은 널찍한 지하 공간 전체를 환히 밝혀주진 못했지만 물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리고 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향의 정체가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 한쪽에서 펄펄 끓고 있는 그것은 연금술의 엘릭서라도 되는 것 마냥 은은한 황금빛을 발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향이 활화산의 용암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다. 그 향을 탐욕스럽게 맡으며 그 앞으로 성큼 다가갔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훅 덮쳐왔지만 난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옆에 비스듬하게 놓인 국자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는 순간, 과일주입니다. 저희는 넥타르라고 부르곤 하죠. 난 엄마 몰래 천장 위에 과자를 꺼내려다 걸린 아이처럼 손을 다시 잽싸게 뒤로 빼서 뒤돌아 쥐를 바라보았다. 쥐는 내가 계단을 내려온 곳이 기쁜 듯 싱글벙글한 표정이었다. 과일주라고요? 이런 향의 과일주는 지금까지 본 적도 없습니다만. 물론 다른 곳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에 맞춰 개발된 특제 과일주라고 해두죠.
만드는 법을 묻거나 조금 가져가는 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내 물음에 대한 쥐의 대답과 표정은 단호했다. 이내 다시 예의 바른 미소를 지으며 지하 공간 한가운데 있는 원형 테이블을 가리켰다. 자리로 안내해드리죠. 오늘 저걸 마시긴 하는 거죠? 난 그 황금빛 괄주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조급하게 물었다. 물론입니다.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최상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마실 겁니다. 쥐가 어린아이 타이르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다. 지하 공간 한가운데 있는 원형 테이블 주변에는 7개의 의자가 빙 둘러놓여 있었고 원형 테이블 위에는 기이한 문양이 음각으로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다. 가만 보니 한 의자당 문양 둘레에 새겨진 글자 하나가 배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언어의 문자인지 알 수 없었기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는 없었다. 난 쥐가 앉으라는 7시 방향에 앉은 후 과일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던 정신을 가다듬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처음에 석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보니 정장을 입고 가면을 쓴 시커먼 남성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벽에 등을 댄 채 서 있는 것이었다. 내가 방금 내려온 계단 양옆으로도 2사람이 양손을 앞에 가지런히 모은 채 서 있었다. 그걸 보자 조금 오싹해졌다. 도망가려는 사람을 붙잡기라도 하려는 걸까?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신입인 나를 향해 있지 않았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다른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허공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미동도 안 하는 게 숨은 쉬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낯선 문양이 새겨진 테이블, 일렁이는 촛불, 주변을 둘러싼 석상 같은 사람들. 음식을 먹기 위해 마련한 장소라기보단 이교도가 괴상망측한 의식을 치르는 예배당 같은 인상이었다. 솔직히 말해 입맛을 돋우기에 적절한 분위기라고 보기는 힘들었다. 오히려 입맛이 뚝 떨어지게 만들었다. 공간의 분위기와 식기의 색감, 질감, 촉감은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맛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는 법이었다. 변태들의 취향이 아니고서야 이런 식으로 사람을 겁주는 분위기를 연출하다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을 가득 메운 저 향기로운 과일주 냄새 때문에 아까처럼 불길하거나 긴장되지는 않았다. 냄새로 술에 취하기라도 한 것처럼, 제사 때 향에 몽롱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만일 이게 덫이라고 한다면 나는 단단히 걸린 게 분명했다. 왜냐하면 이 향을 뒤로하고 다시 나가고 싶진 않았으니까. 이런 향을 맡으며 죽는 것도 괜찮겠다는 이상한 결심이 설 정도였다. 일본에는 요모치의 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다시 이승으로 갈 수 없다는 뜻이라는데, 신기하지 않나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저승에 발이 묶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A가 오른쪽 자리, 그러니까 5시 방향에 앉아 기이할 정도로 평온한 얼굴로 대뜸 섬뜩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건 그렇고, 왜 저승의 음식을 먹으면 저승에 발이 묶일까요? 진지하게 파고드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한번 멋대로 상상을 해보자면 너무 맛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승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맛이 저승에 있으니 저승의 음식을 한 번이라도 먹으면 이승에 머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제가 제 발로 저승에 왔다고 말씀하시려는 겁니까? 내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묻자 A는 그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태평한 태도로 말을 이었다. 어떤가요? 여기 분위기 괜찮지 않나요? 꼭 하데스가 운영하는 지하의 식당 같잖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제 맛볼 음식이 이 으스스하기 짝이 없는 곳조차 결코 떠나고 싶지 않게 만들 정도로 맛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얼굴은 묘한 자부심이라고 할까, 사악한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었다. 나는 그대로 입을 다물고 기도하듯이 2손을 앞으로 모아 깍지를 낀 채 음식이 나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쥐는 11시 방향에 앉았고 뒤이어 어둠 속에서 3개의 그림자가 다가와 일렁이는 촛불 아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중 뚱뚱한 남성은 3시 방향, 나이든 중년 여성은 1시 방향, 그리고 호리호리한 여성은 9시 방향에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앉았다. 쥐는 순서대로 A, B, U라고 소개해줬다. A가 중복되는데 성별이 달라서 상관없다는 건가? 하지만 12시 방향에 앉을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다. 뒤이어 벽 앞에 서 있던 남성 중 한 명이 성큼성큼 걸어와 한 사람당 한 개씩 냅킨치고는 꽤나 크고 넓적한 흰색 천을 나눠주었다. 천의 모퉁이에는 나치 하켄크로이츠를 연상케 하는 문양이 금자수로 새겨져 있었다. 여러모로 신성모독적인 분위기의 식사 자리였다. 머리 위에 이 천을 덮어쓰고 먹으면 돼요. 내가 그 천을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자 오른쪽에 앉아있던 A가 설명해줬다. 음식을 다 먹을 때까지 이 천을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불쑥 쥐가 경고했고 나는 그 단호함에 의문이 들어 A에게 고개를 돌려 물었다. 어째서죠? 안 그러면 음식의 향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이 천을 머리 위에 뒤집어 씀으로써 향이 날아가지 않고 코앞에 계속 맴돌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성당의 수녀를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머리 위에 천을 뒤집어 써서 얼굴이 보이지 않게 했다. 나는 꺼림칙한 기분을 뒤로하고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다. 그러자 시야는 극도로 좁아져 바로 내 앞 테이블의 일부만 보일 정도가 되었다. 그 앞으로 흰색 접시와 넓적한 크리스탈 그릇이 나타났다. 크리스탈 그릇에 담기고 있는 이 액체는 분명히 방금 입구에서 보았던 그 과일주였다. 나는 당장이라도 그걸 입에 가져다 대 마시고 싶은 충동에 손이 근질거렸지만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침착하게 기다렸다. 격식을 차린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눈앞에 두고 가만히 기다려본 경험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도대체 무슨 요리가 나오는 거냐? 얼른 내다보란 말이야! 나는 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그 뒤에 나타난 것은 노릇하게 구워진 고기 냄새도 깨끗한 기름에 뭔가를 튀기는 소리도 아니었다. 새소리였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숲에서나 들을 법한 가녀리고 청아한 새의 울음소리.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어딘가 불안정하고 겁에 질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풍겼다. 1시 방향에서부터 접시에 가벼운 물체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새의 울음소리가 훨씬 더 선명해졌다. 이내 내 접시 위에도 그 새가 무심하게 툭 던져진 후 옆에 젓가락이 조심스럽게 놓였다. 그 새는 참새보다는 좀 더 크고 비둘기보다는 작았다. 깃털은 청록색 끝부분이 옅은 노란색으로 실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날개가 없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날개가 뽑혀 있었다. 뽑힌 자리의 뼈와 상처가 훤히 보였다. 날개를 잃은 이름 모를 그 새는 접시 위에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애초롭게 울면서 바둥거렸다. 자세히 보니 두 눈이 뽑혀 있었다. 그때 A가 성당에서 기도하는 도중에 몰래 옆 사람에게 말 거는 것처럼 소근거리는 목소리로 불쑥 지시했다. 젓가락으로 이 새를 집어서 산채로 이 술에 집어넣어 익사시키세요. 뭐라고요? 나는 당황하여 하마터면 천을 머리에서 떨어뜨릴 뻔했다. 지금까지 이미 잔혹한 걸 많이 먹어왔으면서 여기서 왜 놀라느냐고 묻는다면 그런 조리법들은 전부 그것에 숙달된 요리사가 해주는 것이었지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요리되어 접시에 담긴 결과물을 먹는 입장이었지 내가 직접 살아있는 것을 잡아 그런 조리법을 시행한 적이 없었다. 나는 내 손으로 직접 생물을 죽여본 경험이 없었다. 그건 입을 뻐끔거리는 개구리 상반신을 앞에 두고 개구리 회를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러나 A는 내 반응은 중요치 않다는 듯 젓가락으로 세게 집어 터뜨려 죽이지 말라는 경고만 남기고 자신의 새를 조리하기 시작했다. 젓가락 끝이 테이블에 2번 튕기는 소리. 이내 새의 겁에 질린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액체가 격하게 튀기는 소리. 나는 한번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젓가락으로 살아있는 새를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젓가락 끝에서 새가 발버둥 치는 게 느껴졌지만 날개가 없는 탓에 움직임이 크지 않아 놓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재단에 산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뻣뻣하게 굳은 얼굴로 황금색의 영롱한 액체 속에 새를 머리부터 집어넣었다. 새는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옆으로 꺾으며 비명을 질러댔다. 그건 진정한 울음소리였다.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에 새의 다리가 과일주 표면을 거칠게 휘저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젓가락 끝에서 새의 숨이 꺼져가는 게 느껴졌다. 그건 실로 특이한 경험이었다. 거기서 죄의식을 느끼는 게 옳은 것이었을까?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았다. 그건 그렇게 기분 나쁜 경험이 아니었다. 내 손으로 내가 먹을 식재료의 생명력을 확인해보는 것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것이었다. 방금 전까지 심장도 펄떡펄떡 뛰고 살아 움직였던 것을 내 손으로 숨을 끊어놓은 것이었다. 이제 그 새는 새의 모양을 한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다들 다 했으면 건져서 웨이터가 들고 있는 은쟁반에 올리세요. 나는 쥐의 쥐시대로 과일주에서 새를 건져 올려 은쟁반 위에 올렸다. 젓가락 끝에 축 늘어진 채 깃털에서 과일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은 실로 입맛을 돋우게 했다. 나는 이 요리가 왜 최고의 요리일 수 있는지 납득했다. 요리는 단순히 결과물을 먹는 행위인 것이 아니라 과정의 체험이기도 했다. 어떤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 그 음식에 대한 인상도 그리고 뒤이어 느끼게 될 맛도 달라지게 된다. 이 요리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강렬하고 원초적이며 흥분되는 체험을 선사해 주었다. 잊힌 약육강식을 새삼 체험하게 해주었다. 접시에 담겨 나온 새 구이는 겉모습만 보면 참새구이와 별다를 바 없어 보였다. 고통에 일그러진 머리가 그대로 달려있다는 걸 제외하면 말이다. 이제 이걸 머리 부분을 잡은 후 머리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통째로 입에 넣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으면서 입안에서 발라낸 잔뼈를 조심해서 접시 위에 뱉어내며 드시면 됩니다. 단, 절대로 다 삼켜서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천을 벗으면 안 됩니다. 나는 쥐의 설명을 따라 조그마한 새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잡아 나머지 부분을 통째로 입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앞니로 목 부분을 잘라내 머리 부분을 접시 위에 던졌다. 그리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나는 그 새를 익사시킨 진정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노릇하게 구워진 부드러운 살코기를 뚫고 이빨이 안쪽 깊숙한 곳까지 찢으면 폐에 고여있던 과일주가 터져나와 입안을 가득 채웠다. 그건 죽은 새의 고기를 술에 담가 끓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풍미가 아니었다. 새가 익사하는 바람에 공기 대신 과일주가 폐에 들어간 덕에 얻을 수 있는 결과였다. 그리고 그 옆에서 느껴진 맛은 푸아그라였다. 비록 거위의 간은 아니었지만 새의 비대해진 지방간이 혀 위에서 사르르 녹았다. 그건 실로 맛의 축제라 불러도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오로지 맛을 위해 키워진 새를 살아있던 형태 그대로 씹어서 그 내장의 위치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고의 맛을 한꺼번에 만끽할 수가 있었다. 나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맛과 식감의 조합에 감격해 하마터면 잔뼈까지 통째로 삼킬 뻔했다. 다행히 그러지 않고 접시 위에 잘 뱉어냈지만 멍청하게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한시 방향에서 캑캑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서 발을 동동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놀라거나 당황해서 그녀를 도우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멍청하게 뼈를 뱉어내지 못하고 삼켜 목에 걸린 사람 때문에 지금 이 완벽한 맛을 음미하는 시간을 망칠 수는 없었다. 이 시간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다. 설령 신이 오더라도 말이다. 나는 그 맛을 좀 더 오래 느끼고 싶어서 최대한 천천히 씹으며 목구멍으로 폐에서 터져나온 과일주와 살코기를 조금씩 넘겼다. 그럴 때마다 성적 쾌감에 필적하는 만족감이 몸을 훑었다. 처음엔 민망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썼지만
가만 들어보니 이미 식탁을 둘러싼 인원들은 단체로 성관계라도 하듯 거친 숨을 가쁘게 몰아내쉬고 있었다. 결국 나도 그들 사이에 껴서 함께 신음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식사가 끝난 후 우리에게 남은 건 새의 머리와 뼈만 남고 깨끗하게 비워진 접시, 깃털이 떠있는 과일주, 바닥에서 두 손으로 살찐 목을 부여잡고 시퍼렇게 질린 채 죽어있는 중년 여성의 사체였다. 그녀의 입가에 고기 조각이 섞여있는 갈색 거품이 흘러나와 있었다. 그러게 뼈를 조심하라니까. 쥐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어차피 불법 요리를 먹으러 모인 것이기에 이 음식을 먹다가 죽어가더라도 병원에 데려갈 순 없었다. 라는 게 쥐의 이상한 변명이었다. 대나무 숲에 버리지 뭐. 남성 A가 어깨를 으쓱하며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자고 말하는 것 같은 말투로 제안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뭔가 엄청난 일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은, 상종해선 안 될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진 않았다.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버렸다는 것이 현실감이 들지 않았을 뿐더러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음식에 대한 생각뿐이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번에 처음 오신 손님께 이 일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엘씨? 쥐가 빙그레 웃는 얼굴로 여성의 사체를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며 나에게 물었다. 사실은 의문형이 아니라 명령형이었다.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 음식을 또다시 맛보기 위해서는, 이곳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이들이 말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저승의 음식을 먹고 저승의 발이 묶인 이야기. 하지만 난 후회하지 않았다.